당신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주 배우게 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차갑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탈진하고 이용당하며 지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65세 이후에 냉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지에 대한 6가지 강력한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6가지 관점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쉽게 동의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쌓아온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마음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마음을 열 곳을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진맥진하지 않게 주는 법을 배우고 소진되지 않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선의를 유지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분리하여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감정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든 논쟁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 모든 갈등이 반드시 당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불친절한 말에 즉시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자신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적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과 의무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혼란에 의해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자신의 짐을 대신 지고 고쳐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조용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당신의 명료함을 지키는 보호선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씨는 71세로 확장된 가족의 감정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화나 상처받은 감정, 잊혀진 생일 등 어떤 일이든 그가 제일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그는 즉시 반응하고 화해하려 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일이 아닌 문제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요즘 최신 씨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되 고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그들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십 년 동안 결여되었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분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싸움이 당신의 싸움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극에서 벗어나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긴장보다 침묵을, 상처보다 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차갑게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편리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짐을 지지 않게 되면 당신의 길은 더 가벼워지고 아침은 더 평화롭게 느껴지며 밤은 더 조용해지고 그 평화는 각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며 전화 한 통에 떨지 않는 평화가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모든 것에 합당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저 소중한 것만이 아니라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형태 중 하나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고 양보하며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 라고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은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며 속으로 불만을 쌓이게 합니다. 차갑게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원하는 것, 예를 들어 휴식, 평화, 혹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정해진 날짜가 있으며 그 날짜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초대에 시간을 할애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요청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없으며 확실히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할애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명이나 과도한 설명이 필요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가 허락 없이 이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고요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눈빛이나 쓴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단호하며 사과하지 않는 아니오입니다. 그 힘은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휴식과 반성, 즐거움, 그리고 건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스트레스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후회 없이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자신을 돌보는 일들에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차가운 태도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지혜롭게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봄으로써 타인에게 나눠줄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아니오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삶을 되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에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후 알림벨을 켜두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정보를 나누고 영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적인 공감이 정신건강을 보호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감이 아름다운 특성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자주, 쉽게, 많이 베푸는 것이 점차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선택적인 공감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떻게 마음을 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전적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이 감정을 떠안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 대해 깊이 느끼도록 허락하면 그들의 고통, 두려움, 혼란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고통처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짐은 피로, 슬픔, 불안, 심지어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일 줄 알기에 다가오지만 그들은 또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이상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임을 알기에 다가옵니다. 냉담하게 사는 것은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한계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시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73세이며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시우는 자신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웃들은 갈등을 겪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임무인 양 고쳐야 하고 치유해야 하며 끝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건강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그의 혈압은 높아졌으며 그는 마음속의 부드러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의사는 그가 평생 기억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시우, 당신은 쓰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지기로 허락했습니다. 친절을 유지할 만큼만 관심을 가지되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만. 선택적인 공감, 8시은 그때 흡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책임과 결과를 스스로 처리하게 두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항상 위기에 처해 있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항상 당신의 감정을 끌어당긴다면 그 사람은 협력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65세가 지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공감을 줄 자격이 있는지 걸러내기 시작하면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반응이 적어지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덜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건강, 즐거움, 취미, 당신의 유산,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가운 태도에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보호하는 우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계속 빠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건강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자존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보호하세요. 65세가 지나면 시간은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각 시간은 더 큰 가치를 지니며 매일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각 순간은 당신을 지원하거나 지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쉽게 주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당신이 차갑게 살 때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라고 말한 후 후회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대화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 당신의 일이 아닌 것들을 위해 뛰어다닌 적들, 그리고 연결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순간들,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원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68세이고 이전에는 자주 모든 초대에 응하며 일정을 채우곤 했습니다. 교회 모임, 가족 위무, 사회적 클럽 활동, 그녀는 항상 밖에 나가서 항상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긴 하루를 마친 후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계획표를 들고 앉아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가? 그 대답은 아무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정리하고 자신의 순간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원 씨의 일정을 보면 더 가벼워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전적으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시간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도움 또는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호한다고 해서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일방적인 관계들, 즉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고 한 번도 당신을 챙기지 않으면서 항상 당신에게 들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보호할 때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했던 것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위무가 없는 조용한 하루 속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침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아침을 보낼지 선택하는 것에 치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차지하게 두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저는 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세요. 그러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알리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고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65세가 지나면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는 더 이상 단순한 취향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존엄성,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차갑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함과 가용성을 혼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위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가 서서히 침식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며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대신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항복한 것과 같을 뿐입니다. 저는 철수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81세입니다. 철수 씨는 대부분의 인생에서 가족의 버팀목이라고 불릴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침착하며 항상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너그러운 태도가 더 이상 존중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초대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걱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더 이상 요구만 하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설령 누군가를 실망시킬지라도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쓰라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긴 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들여보낼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선택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설정하고 고수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이용할 수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매우 빨리 알아챕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경계가 자존감의 중요한 반영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키우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요구를 처리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가운 태도에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결국 당신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차가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 경계를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6번째,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그 안에서 조용한 힘이 생깁니다. 65세가 지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려는 욕구를 놓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태도로 사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일이 당신의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며 말을 적절한 순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후회, 만약 이라는 질문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차 명확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이 결과를 개선했나요? 얼마나 많은 과도한 노력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왔나요? 분리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 쉴 수 있도록 잠시 물러서는 것입니다. 명희 씨는 현재 78세이며 이전에는 자녀들의 결정에 대해 자주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재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들에 대해 걱정하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만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을 하고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고 몸은 더 가벼워졌으며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일들을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스인을 쫓거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대화가 해결책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틀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불필요할 때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차가운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감사하지 않거나 예의가 없거나 함께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전히 확고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키는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삶의 의미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화가 최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통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항복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정직, 노력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종류의 해방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셔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마치면서 우리가 탐구한 것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65세 이후에 차가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거나 삶을 벽으로 둘러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호함 대신 명확함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며 탈진 대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복지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6가지 이유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와닿았나요? 과도한 희생에서 물러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침묵의 힘일 수도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깊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오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더 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가치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언제 참여할지, 언제 물러날지 선택하세요.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나눌지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는 각 경계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순간마다,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각 순간마다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우 소중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는 끝이 아니라 정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살았고, 배웠고, 잃었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점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고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알리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